한 라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신혼이라면 신혼인 새 신부입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깨가 쏟아지기는커녕 남편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자괴감이 들어요. 남편은 제가 별일도 아닌 일로 너무 오버한다고 하고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반반씩 의견이 갈리네요. 남편과의 결혼은 무난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후에 몇 달간 연애하다가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결혼할 즈음에 크게 아프셨거든요. 다행히 현재는 거의 좋아지긴 했지만 그 연세에 큰 수술을 받아야 했던 터라 당시엔 어머님 마음이 많이 약해지셨나 봐요. 하나 있는 아들 결혼은 시키고 죽어야겠다면서 저희 결혼을 서둘렀답니다. 사실 남편을 죽도록 사랑해서라기보다는 편안함에 이끌려서 결혼을 결심한 것 같아요. 저도 결혼 전에 바라고 있던 남편감이 바로 지금 남편 같았어요. 화목한 집안에서 자라서 좀 무뚝뚝하더라도 믿음직하고 평생 옆을 지켜줄 것 같은 사람 말이에요. 괜히 잘생긴 얼굴이나 말빨, 매너에 속아서 내실 없는 사람과 결혼해 고생하고 있는 친구가 둘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락부락하게 생긴 외모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결혼하게 된 거죠. 제가 원했던 결혼이었지만 남편과의 생활은 그리 좋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좀 눈치가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생각 없이 말이 먼저 나가기도 하고요. 언제는 저녁에 같이 집으로 들어가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통화 말미에 이번 주말에 영미랑 같이 내려갈게요 하더라고요. 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시어머니는 좋으신 분이고 며느리가 된 이상 자주 찾아뵈야 하는 건 많은데 그런 일정을 저랑 상의도 없이 옆에서 바로 같이 가겠다고 질러버리는 건 뭔가요? 전 이번 주엔 야근이 너무 많아서 집에서 쉬고 싶었는데요. 반가워하시는 어머님한테는 저도 같이 주말에 뵙자고 거들며 통화를 끝냈지만 남편에겐 기분이 상한 티를 내고 말았죠. 당신 혼자 간다는 것도 아니고 나도 같이 가야 하는 시댁 방문을 이렇게 혼자서 결정하고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면 어쩌냐고 말이에요. 남편은 외려 가기 싫었으면 그 자리에서 말하지 그랬냐면서 저를 이해 못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면서 가기 싫은 거면 못 간다고 다시 전화드리면 된다고 전화를 걸려 하더라고요. 간다고 전화통화하고 나서 바로 못 간다고 전화드리면 어머님도 눈치가 빤하신데 제가 싫다고 한 게 다 티가 나지 않겠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괜히 이런 일로 어머님을 서운하게 해드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주엔 남편과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친구들과 만나러 갈 때도 저랑 상의 없이 약속을 막 잡습니다. 주말에 데이트하기로 해놓고 친구들과 만날 약속을 잡길래 제가 좀 화를 냈더니 군소리 없이 다시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긴 합니다. 영미가 화내서 못 가겠다고 말이죠. 먼저 약속을 깬 건 자기면서 저만 못된 사람이 되는 기분입니다. 게다가 은근히 사기 결혼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연애할 적엔 남편이 집안일은 당연히 반반으로 나눠서 할 거라고 말했거든요. 요즘 누구든 다 맞벌이 하는데 여자만 집안일 다 하는 거 말도 안 된다고 뭐든 공평하게 같이 할 거라고 다짐하는 모습에 안심하고 결혼을 결심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결혼 후에는
속 터지게도 집안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니 네가 하라고 한다면 싸우기라도 하겠는데 자기가 한다고 말만 해놓고 제 손을 어떻게든 거쳐가게 하는 게 속이 터집니다. 설거지를 하면 개수대에 음식물 찌꺼기 치우는 일을 안 해요. 청소를 해도 먼지통 비우는 일이 없고요. 쓰레기 좀 버리라 하면 알았다고 하고 가지 않습니다. 저도 결혼 전까지 엄마가 다 살림해 주셔서 집안일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집이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거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할 때는 이걸 주의하고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시키지 않으면 집안일을 나서서 하는 법이 없어요. 제가 빨래 더미를 가지고 와서 개고 있어도 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면 멀뚱히 보고 있기만 합니다. 저도 피곤하다 보니 남편을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제가 빨리 해치우는 게 오히려 더 쉬운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퇴근 시간은 비슷한데도 제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말았죠. 이런저런 불만에 쌓여가던 차에 남편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말이죠. 저는 코로나가 매섭게 기승을 부리던 시기를 다 보내고 올 초에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어요. 제가 온몸이 아파서 움직이기도 어려운 지경인데 돌봐주지를 않더라고요. 수건도 없고 속옷도 갈아입고 싶은데 빨래도 안 돌리고 설거지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채로 방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를 낼 기운도 없어 그냥 빨래랑 설거지 좀 하라고 했더니 글쎄 하나하나 다 저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일을 했습니다. 세탁기는 동작 버튼이 뭔지도 모르고 어떤 세제를 어디에 부어야 하는지도 모르네요. 결혼 몇 달이 되어가도록 빨래 한 번을 안 돌린 티가 이렇게 났습니다. 설거지는 더 가관이었어요. 국물 있는 건 변기에 버리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찌저찌 설거지 해놓은 꼴을 보니 그릇 바깥쪽 면은 뻘건 기름기가 그대로 있는 채로 설거지를 마무리해놨더라고요. 머리가 아프고 속이 부글거려서 그냥 침대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제가 막 끙끙 앓으며 잠들려 하는데 남편이 들어와 밥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생각이 없다고 하고 이불을 뒤집어 썼더니 혼자서 매운 치킨이랑 맥주를 사다 먹었습니다. 제가 안 먹겠다고 한 건 맞지만 그래도 부인이 이렇게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아픈데 절 위한 건 하나도 안 사오다니 너무 서운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따졌더니 같이 먹자면서 치킨을 내밀더라고요. 아파 속이 뒤집어진 저에게 매운맛 치킨이라니요. 고기니까 먹어보라고 중얼거리다가 제가 속이 안 좋으니 죽 같은 거 먹고 싶다고 하자 느릿느릿 맥주를 다 마시고 그제서야 사다 주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손바닥만한 쇠고기 죽을요. 간식거리도 안 되는 걸 렌즈에 덮여 먹고는 그래 원래 이런 사람인데 뭘 바라나 싶어 어느 정도 남편에게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났더니 얼마 후에 남편도 코로나에 걸렸어요. 똑같이 갚아줄까도 했지만 아픈 남편을 보니 그런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약도 시간별로 챙겨주고 레시피 바꿔가면서 죽도 써주고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을 땐 먹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열이 많이 날 때는 그 큰 몸뚱이를 수건 적셔서 씻겨주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모범을 보이면 남편이 좀 달라질까 기대도 했지만 딱히 보고 배우는 건 없었습니다. 하긴 보여준다고 따라할 거면 진즉 따라했겠지 싶어 남자라 그런가 보다 하고 어느 정도 체념하고 내가 더 배려하고 챙겨주고 하였습니다. 연애할 때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긴 하지만 제 주변 친구들도
대개는 이러고 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남편 회사의 여직원이 남편 생일이라고 케이크 기프티콘을 보낸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예전에 한동안 사정이 있어 그 여직원을 카풀해 준 적이 있어서 저도 안면이 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고마웠던지 남편 생일을 기억하고 쿠폰을 보내왔더라고요. 저도 좋아하는 브랜드의 케이크라서 이번 생일 케이크는 그냥 이걸로 할까 하면서 들어가 봤는데 남편과 그 여직원의 대화 내용이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최근에 그 여직원이 아파서 결근한 적이 있었나 본데 그때 죽집에서 죽을 포장해다가 문 앞으로 가져다 주었더라고요. 그 외에도 꾸준히 신경 쓰며 챙겨준 흔적이 보였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어머니 아프시다는 건 괜찮으시니? 뭐 그런 거요. 거의 2, 3일에 한 번씩은 먼저 카톡을 해서 안부를 묻고 꾸준히 대화를 시도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연락했을 때는 언제나 일십하거나 심드렁하게 답만 보냈는데 이 여직원과는 말을 잇지 못해서 안달이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남편이 씻고 나오다가 왜 자기 핸드폰을 보고 있냐면서 뺏어 들었습니다. 그리곤 제 눈치를 살피네요. 그러면서 오해하지 말아라. 저 여자랑 자기는 아무 사이도 아니다. 쟤는 곧 결혼할 남자친구도 있다 하더라고요. 저도 알아요. 이건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고 오피스 와이프 같은 것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여자 쪽에선 오늘 케이크 말고는 먼저 말을 건 적도 없고 선을 잘 지키더라고요. 오히려 남편 쪽이 과하게 말 걸면서 친한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작 이런 정도로 바람이라고 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제 기분도 한없이 가라앉았습니다.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돌리느라 제 친구들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그 중에 제 친구 하나에게 너무 티가 나게 잘 하더라고요. 우리가 꽉 찬 나이에 결혼한 터라 제 친구들 중에선 미혼이 2명밖에 없었거든요. 그중 외모도 빼어나고 애교도 많은 친구한테 유독 친절하게 대했던 것이 기억났어요. 택시 타고 간다는 친구를 굳이 차에 태워선 나 먼저 내려주고 그 친구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다음날 친구한테는 남편이 너무 친절하고 배려심이 있다며 칭찬을 무지 들었어요. 가는 길에 약국이랑 편의점에 들려서 숙취 해소하는 약이랑 음료수를 여러 가지 사서 쥐어주었고 자기 집 올라가서 불 켜지는 것까지 확인해줬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내 얼굴 세워주려고 친구를 챙겨주는 거라고 하기엔 너무 오바스러웠어요. 다 같이 맥주 한두 잔 마신 게 다인데 저는 그냥 집으로 보내놓고 친구한테만 그렇게 챙겨준 게 의아스러웠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죠. 남편은 눈치 없고 배려심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배려심을 저한테 베풀지 않았을 뿐이었죠. 그 후로는 제 마음이 정같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 생일이었는데 같이 사는 사람에 대한 예의로 아침에 미역국만 끓여주었어요. 저녁에 같이 외식 약속을 잡지도 않았고 선물을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도 낌새가 이상했던지 자기가 케이크를 사들고 들어왔지만 전 저녁 먹고 들어왔다고 그냥 방으로 들어와 누워버렸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다가 치킨 배달시켜서 혼자 먹었습니다. 우물쭈물하면서 같이 먹자고 하긴 했지만 들은 척도 않았습니다. 제가 기분이 나쁜 게 뻔히 보이는데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시키는 게 또 인상 깊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혼자 배려했던 행동들을 하나씩 안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쓰는 화장실은 청소도 안 하고 휴지가 떨어져도 안 갈아줘요.
장볼 때마다 신경 써서 사왔던 면도기 날이나 남편 칫솔도 안 사오고요. 빨래하고 나면 내 것만 개서 챙겨놓게 되었습니다. 반찬도 제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차리고요. 남편은 자꾸 저한테 왜 그러냐면서 물었지만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있었더니 어머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매주 드리던 전화를 한참 동안 안 드렸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하는 사이에 남편은 한 번도 장인 장모에게 전화를 건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긴 하지만 남편에게 애정이 안 가니 전화드리기가 싫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얘기를 듣고 나더니 남편을 쥐어받고는 아들 잘못 키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그래도 기왕 결혼한 건데 조금만 이해하고 잘 가르쳐서 살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냐면서 입이 대빨이 나와 있지만 저는 도저히 남편에게 받은 실망감을 참고 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무심하려면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무심하던가, 친절하려면 나한테도 친절하던가, 세상 다른 여자들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나한테만 눈치 없는 척, 내가 해주는 것만 받아먹고 누리고 살았다는 게 자존심 상하네요. 생각해보면 연애 초반에는 지금보다는 저에게 좀 더 친절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만큼은 아니었더라고요. 하지만 찬찬히 그 기억을 되살려보니 더 열받네요. 그 연애 초에도 이렇게 제 예쁜 친구나 저 여직원한테처럼 저한테 집중했던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때에도 좀 사람이 무심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 보면요. 저한테 저렇게 배려를 많이 했던 적은 절 만나면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내가 느낀 박탈감을 설명하고 잠시 시간을 좀 갖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자기도 저한테 잘해주려면 잘해줄 수 있다고요. 근데 평생 같이 사는 사람한테 그래야 하냐고요. 자기도 집에 오면 편하고 싶고 쉬고 싶은데 저한테까지 그렇게 눈치 보면서 맞춰주면 자기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냐며 편히 살자고 합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래서 서로 맞춰주고 배려해야 하는 결혼 생활에서 배려만 받고 살고 싶어 하는 거야? 남편은 저보고도 편한 대로 하래요. 당장 제가 남편한테 하던 배려를 멈추자 자기도 이상한 거 알고 불편해하더니만 같은 집에 살면서 각자 할 일만 하고 사는 게 무슨 부부냐고 반문을 하자 남편은 꿀 먹은 벙어리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보며 그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말란 소리야? 하고 묻는데 저는 말문이 막혔네요. 왜 그걸 저한테 묻는지,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기는 할 건지, 아니 그보다 다른 사람한테보다 더 저한테 잘한다는 선택지는 아예 없는 건지 그야말로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죽어도 저한테는 잘 챙겨주고 배려한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요. 다른 분들 보시기엔 아무 문제 없는 부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텐 결혼 생활을 지속할지 말지 생각해보게 되는 큰 일이랍니다. 당장 저 남자와 한 입을 덮고 잘 생각이 안 들고 같이 아이를 낳는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남편에게 바랬던 건 같이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 하나뿐이었는데 평생 남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게 보이니 애가 없을 때 당장 헤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당장 바람 피우거나 큰 잘못을 한 게 아니니 그냥 모른 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아이가 없을 때 빨리 헤어지고 제 삶을 찾아야 할까요? 속이 시끄러운 날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 되세요.